2020년 4월, 일본은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반을 신설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기구에 경제 파트만을 따로 빼 집중 검토하는 부서를 만든 것입니다. 작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새 내각은 내각부 내에 경제안보 담당 대신이라는 일종의 무임소 장관직을 신설했죠. 경제를 국가안보에 결부시키는 일본의 최근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건 무엇일까요? 경제를 안보와 연결짓는 일본의 전략 정책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건 공급망 강화책입니다. 소위 전략 산업에서 국가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재반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공급망 강화책인데요. 전략산업 보호 관점에서 일본이 지금껏 가장 신경을 써온 리스크 요인은 자연재해였습니다. 지리적 요인 탓에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작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연재해 외에 일본이 최근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버 공격과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망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국면은 중국 등 특정 국가로의 공급망 의존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또 글로벌 차원에서 이른바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에 자연재해와 함께 공급망과 사이버 보안이 국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가운데 이번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기도 한 반도체 전략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중 갈등의 격화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단절 위기가 급부상했습니다.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일본과 대만,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은 연간 2조 8천억 엔 규모의 부품 공급 중단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입니다. 실제 세계 시장에서 일본 반도체 점유율은 1988년 50.3%에 달했으나 2019년 현재 10%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법론으로 나뉩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을 세계 유망 파운드리의 부재로 보고 자국의 소재, 제조장치 산업의 강점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외국의 첨단 파운드리를 유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포스트 5G 네트워크의 확산과 IoT, AI 등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해 이 분야 첨단 로직 반도체의 설계 및 개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 기술의 그린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파워 반도체, 광전자 반도체를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일본이 전략 산업의 공통 리스크로 선정한 사이버 보안, 재해, 공급망은 우리 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과 관련한 일본의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꾸준한 모니터링과 함께 반영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은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사이버 보안 제품의 개발 및 인재 육성, 양자 암호 개발, 산관학 정보 공유, 단말기와 앱,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